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가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고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전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5일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의 탈북민 출신 정광일 한국지부장이 최근 서메사 파워 국제개발처장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소환을 보낸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침해를 부각시키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원조 제공을 거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한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처 등을 통해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13억 1,375만 달러 상당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후 북한 지도부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지원의 분배 감시 문제 등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직접 지원을 중단했으며 국제개발처는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난해 BOA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et me start by making the very simple point that when we think about and assess the humanitarian suffering of the people of the DPRK, the simple truth is that the DPRK regime itself is responsible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서메사 파워 처장이 정광일 지부장의 서한을 받거나 답장을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파워 처장은 과거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시절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2016년 한국 방문 때 정광일 지부장의 집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환담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그의 활동을 격려했었습니다. 파워 처장은 특히 당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민주주의 정보를 유입하는 영웅적인 탈북민 정광일 대표의 집에 도착했다면서 그의 활동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광일 지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최근 워싱턴으로 노체인 본부를 옮기고 미국인 찰스 육시가 대표를 맡았다며 자신은 대표가 아닌 한국 지부장으로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문재인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등 35개 국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이달 중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공동 제안국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과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 등 의원 12명은 5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의 가치와 정신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호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 지도부를 향해 인권이 존중받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협력에 즉각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조태용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해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으며 유럽연합이 최근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 등을 이유로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VOA가 5일 입수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시설의 비인간적 처우와 환경, 자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법체계 내 인권 침해를 지적했고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처벌과 고문,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되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탈북으로 매춘과 강제 결혼 등 인신매매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감시와 처벌이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인권 유린의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특사 부재 상황은 미국의 대북 관여 능력을 저해하고 있으며 조속한 임명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시급히 억제해야 한다고 영킴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영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 정권이 가하는 위협이 날로 점증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뚜렷한 대북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무부가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시급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킴 의원은 지난 3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청문회 당시 북한 인권특사 임명을 약속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 인권특사의 부재는 미국의 대북 관여 능력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맥키언 국무부 관리 지원 담당 부장관은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공석을 조속히 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간 36만 톤에 달하는 우라늄광을 채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 약 5개를 만들 수 있는 3,000kg의 저농축 우라늄 혹은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인 과학과 국제안보를 통해 공개한 연구자료에서 북한이 우라늄 채굴을 통해 연간 핵무기 5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평산 지역에 있는 우라늄 광산 시설이 하루에 750에서 1200톤에 달하는 우라늄 광 채굴 역량을 가졌다면서 만약 연간 300일 동안 운영된다고 가정할 때 이곳의 우라늄 광 생산량은 매년 36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36만 톤의 우라늄 광에서 광석 등급과 손실률 등을 가정할 때 약 90톤에 달하는 우라늄 정광을 추출할 수 있다며 이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50톤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3,000kg의 저농축 우라늄 혹은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생산을 통해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는 추산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100kg의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전역에서 매년 3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추산하면서 이는 연간 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평산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출발점이라는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의 분석과 평산 우라늄 농축 공장의 폐기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는 미국 민간 연구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평산 외에도
순천시에 우라늄 광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산과 박천에 각각 우라늄 농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에서 평산이 지니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이처럼 핵과 관련해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제65차 IAEA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program goes full steam ahead with work on plutonium separation, enrichment, uranium enrichment and other activities.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경수로에서 외부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지난 2년간 단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고 미국 공군 참모차장부가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케빈 슈나이더 미국 공군 참모차장부는 5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스팀슨 센터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최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미사일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지난 2년간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단거리뿐 아니라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 개발을 지속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기와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화상대담에 함께 참여한 이지스 준지 일본 항공망류장은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등과 함께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정찰 또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는 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2019년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강제북송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북한 선원 2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들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사건 직후 당시 국정원장과 국방부,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살인방조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당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을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으로 단정하고 북송했다며 이는 한국 헌법에 정해진 무죄 추정의 원칙 등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살인 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조속히 책임 있는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워킹그룹도 8일 한국 정부의 탈북선원 강제 송환 2년을 맞아 추방된 북한 선원들의 생사와 행방 확인을 북한에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